안녕하세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마치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재미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손에 넣고 그것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웹 스크래핑의 원리와 실습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어, 순서는 웹 크롤링에 대해서, 그리고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인 HTML, 그다음에 웹 스크래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실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크롤링, 웹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에는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먼저 웹 크롤링. 웹 크롤링은 웹상에서 여러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링크를 따라다니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구조나 링크 등을 이해하는 데 더 중점이 있고요. 어,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는 도구는 크롤링 프레임워크, 스크래피나 검색 엔진 크롤러, 구글봇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웹 스크래핑은 특정 웹페이지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웹페이지의 텍스트나 이미지, 테이블 등의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웹 스크래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의 도구는 웹 스크래핑 라이브러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뷰티풀 수프입니다. 또 웹 자동화 도구, 셀레니엄 같은 게 있고요. HTTP 요청 라이브러리, 리퀘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개, 리퀘스트와 뷰티풀 수프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웹페이지는 HTML이라는 언어로 작성이 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이러한 HTML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에 HTML5는 HTML의 최신 버전이며 HTML의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오디오나 비디오를 지원하고 새로운 그 API 기능이 추가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플래시 같은 외부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브라우저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HTML5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필수 태그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문서가 HTML5 문서임을 나타내는 도큐탑 HTML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지시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필수 태그가 네 가지가 있는데 HTML, 헤드, 타이틀, 바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HTML 문서다라는 지시어가 있고요. 크게 이 문서의 시작과 끝은 HTML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조가 들어가기 전에 헤드가 있고 본문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는 문서 제목, CSS, 자바스크립트 등 페이지 정보를 담습니다. 화면에 직접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 태그를 이용을 하면 브라우저 탭에 표시되는 문서 제목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에는 문서의 본문,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 테이블,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드, 동영상 등 이런 내용들이 실제 화면에 출력되는 콘텐츠를 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HTML 태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HTML 태그는 이렇게 꺽쇠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안에 태그 이름이 있고 태그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과 속성 값 리스트들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HTML 태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다. 그러면 타이틀 시작 태그고 슬래시로 시작하는 타이틀은 종료 태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태그들이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쌍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시작 태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HR 이런 것들이 시작 태그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와 속성은 위에는 지금 태그 이름과 속성이
소문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HTML 자체도 대문자로 써도 되고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속성에서도 위에는 src, 소스를 나타내는데 src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근데 밑에는 대문자를 섞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속성값. 속성값을 표현을 할 때 여기처럼 지금 다 큰 따옴표로 묶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큰 따옴표 안에 불필요한 공백 문자를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HTML5 표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HTML 태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태그. 타이틀 태그는 웹브라우저 여기 탭에 제목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태그입니다. 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제목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것이 탭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 본문의 내용들을 쭉 쓸 때 문단 제목을 달고 싶을 때도 있죠. 이때 사용하는 태그는 H1부터 H6까지입니다. 이 H1 태그도 시작과 끝을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 H1부터 H6까지 사용함에 따라서 H1이 가장 큰 글씨, H6이 가장 작은 글씨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적절한 태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타이틀 태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타이틀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 속성을 이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H1 태그에 타이틀 속성을 넣었어요. 그죠? 타이틀 속성. 이거는 툴팁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타이틀 태그와 구분되는 것이니까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P 태그는 이제 시작 태그로만 사용이 되는데 단락을 나눌 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이 되는데 단락을 나눌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P 태그로 둘러싸인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긋기나 세 줄 넘어가기 같은 태그도 있습니다. HR 태그로 수평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 줄 표시를 넣어서 조금 더 구분이 쉽게 만들 때 HR 태그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시작 태그만 있습니다. 그리고 BR 태그로 새로운 줄, 엔터를 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때 BR 태그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줄이 넘어갑니다. 자, 웹 스크래핑은 원하는 정보가 담긴 어떤 특정 영역을 콕 찍어서 잘 찾느냐 못 찾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div 태그와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성은 아이디와 클래스 속성이 있습니다. div 태그의 역할은 관련된 콘텐츠를 그룹화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웹페이지의 헤더나 후터, 본문 등을 구분하며 스크래핑 시 큰 영역을 지정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클래스 속성은 아이디 속성은 HTML 문서 내에서 유일한 값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태그에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특정 고유 영역을 찾아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속성은 여러 개의 태그에 지정이 가능하고 반복되는 목록 같은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스 기사 목록이나 상품 목록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클래스 태그를 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div로 나눠진 어떤 하나의 그룹 영역에 아이디를 my id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my id는 다른 데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div가 또 두 개가 있는데 이때 클래스가 my 클래스로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여러 개의 태그에 지정이 가능한 그런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웹 스크래핑은 리퀘스트가 요청을 보내면 이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에서 분석을 하는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리퀘스트는 웹서버에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으로 받은 HTML 문서를 텍스트 형태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뷰티풀 수프, 보통 BS4라고 하는데요. 얘가 가져온 HTML 텍스트를 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가능한 구조로 변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뷰티풀 수프는 데이터 추출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 뷰티풀 수프의 핵심은 원하는 태그를 찾는 것인데, 이 태그를 찾는 함수가 여기 find와 find all이 있습니다. find는 가로 안에 태그명과 속성과 속성값 쌍을 이렇게 옵션으로 둘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태그를 추출해 줍니다. 근데 이 find all은 같은 속성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태그를 리스트 형태로 추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지금 sample.html 파일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실습 예제입니다. 실습 파일의 위치는 여기 아래에 있고요. 파일명은 sample.html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 네. 이렇게 sample.html 파일을 찾으면,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브라우저로 열지 뭘로 열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엣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엣지로 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기 공룡, 내 친구, 출판사 이름, 둘리, 비기너 시리즈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얘의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HTML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열려면 이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을 노트패드나 메모장 같은 걸로 열면 HTML 태그가 들어있는 원본 HTML 문서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헤드, HTML 문서고요. HTML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안에 헤드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디 안에 보면 div가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디가 my id 1으로 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는 게 있고, 다른 것들은 클래스 이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어떤 클래스 1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클래스 2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import bs4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원래는 리퀘스트를 하면 웹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 지금은 로컬에 있는 sample.html을 읽어오는 명령을 사용해서 내용들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라는 변수 안에 이 sample.html을 UTF-8로 읽어와서 그것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뷰티풀 수프로 파싱을 하는 거예요. html.parser를 이용해서 파싱을 해서 bs 오브젝트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bs 오브젝트의 find 함수나 또는 find 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아이디 확인하셨죠? my id 1이 하나 있었죠? 얘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find를 이용해서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태그라는 변수에 bs 오브젝트.fi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div로 되어 있는 것 중에 id가 my id 1으로 되어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태그에 저장해서 프린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태그 전체를 다 태그에 저장을 합니다. 찾은
div 태그 전체를.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는 BS 오브젝트 find all이니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여러 개를 리스트 형태로 추출해 줍니다. div 중에 클래스가 myClass1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2개 있는 게 확인을 하셨었죠? 그걸 다시 태그에 저장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니까 하나씩 읽어 오겠습니다. 태그에서 t로 하나씩 읽어 오면 프린트 하는데 아까는 전체 태그 전체를 출력했잖아요. 근데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 부분만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폼은 아래, 프린트는 t 점 가지고 온 리스트에 t 점 텍스트만 출력하게 되면 내 친구와 둘리에 대해서 여기는 클래스 1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내 친구와 클래스 1으로 되어 있는 이 둘리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이거를 실제로 돌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오픈해서 sample.html을 읽어와서 웹페이지에 저장하고 뷰티풀스 프로 파싱을 해서 BS 오브젝트에 저장한 다음에 BS 오브젝트 find를 이용해서 아이디가 myID1인 걸 찾아내는 것과 출력, 그다음에 find all을 이용해서 div 중에서 클래스가 myClass1으로 되어 있는 걸 모두 찾아서 리스트로 저장하고 리스트에서 하나씩 읽어와서 텍스트만 출력을 한 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봤던 것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파일에 sample.html 파일이 들어 있어야지만 이 오픈이 에러 없이 수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의 국내 도서, 소설, 시, 희곡에 가서 한국 소설 목록에서 처음 나오는 책의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네요. 책의 정보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간일, 가격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예스24 출판사 홈페이지고요. 국내 도서 중에서 시, 소설, 희곡 중에 한국 소설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요 코드를 한번 불러와 보면 이 중에 여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게 절창이라는 소설이죠. 이 절창 요 부분에 마우스 올려 보시면 요 부분에 대한 코드가 나올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국내 도서, 소설, 시, 희곡,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한국 소설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요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소설에 대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찾으면 되는데 검사를 눌러서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요 코드 정도 아이템 유닛 정도면 저희가 첫 번째 소설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이템 유닛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아이템 인포라든지 인포로 요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코드를 추출해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아이고, 요 부분 div가 클래스 아이템 유닛으로 된 부분, 그 다음에 div 클래스 info row의 name 이 부분이 이제 책 제목이 될 것 같고요. info author, info pub, info date 이 부분이 저자, 출판사, 출간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div info row, info price 이 부분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고, 실습 문제 2번에서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모든 책의 정보를 추출해 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객체 정보를 리스트로 find all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만들고 append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과정들을 하면 이렇게 전체 소설 목록들이 출력되도록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앞에 있는 것들을 이번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만 별도로 함수로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라는 거예요. 함수 이름은 getBookInfo. 그래서 요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출력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를 위해서 제가 아까 가지고 온 코드에 대응해서 import bs4 import request 하고 나서 URL 요거를 지금 아까 보였던 사이트 절창이 보이는 그 화면에서 URL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HTML 오브젝트에 request get URL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걸 가지고 HTML 파서를 뷰티풀 숲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BS 오브젝트에 넣었습니다. 이제 BS 오브젝트를 가지고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책 제목, 그 다음에 뭐 저자, 오서, 그러니까 저자가 오서겠죠. 책 제목, 저자, 그 다음에 출간일, 출판사, 가격들의 정보를 읽어오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 div, 스팬 이런 태그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A 태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EM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라이스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로 인포 프라이스에 들어가서 이 EM으로 처리된 부분이 요 프라이스 정보가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요 프라이스 정보가 정가, 할인, 뭐 요런 포인트 이런 정보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 계속해서 에러가 나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요 프라이스 부분을 눌러서 하위 태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들을 불러다가 쓸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EM, SM, 뭐 Y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그중에 정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을 제가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습 문제 1번에 대해서 여기 가서 책의 정보,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간의 가격을 요 링크에 있는 요 출판사 요 부분을 출력해 오는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info bs, import bs4, import request 하고 URL, request get,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파싱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 파싱한 BS 오브젝트를 가지고 find 이용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price info로 info price 안에서 EM에 yes, B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정가를 표시한 부분이고 이 부분까지 잘 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북 인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절창 부병모 작가의 25년 9월 책이고 문학동네 책이고 16,200원이다까지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페이지 모든 책의 정보가 추출되게 해보자라고 했어요. 모든 책의 정보를 하려고 하면 아까 딱 첫 번째 책에 대한 아이템 유닛에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UL로 되어 있는 리스트 목록 중에서 yes new list가 이제 책 모든 리스트 현재 새로 나온 책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태그예요. 그 안에서 클래스 아이템 인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find all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나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오는 것입니다. 읽어온 값들은 append해서 북 리스트에 빈 리스트가 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북 리스트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append를 적어 놨고요. 북 리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요 결과를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전체 책 목록들이 쭉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에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리스트로 가지고 왔고 그 리스트로 가져온 거를 포문을 이용을 해서 쭉 읽는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을 함수로 만들라는 겁니다. 함수 get book info book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미리 정의를 해야 되니까 타이틀부터 프라이스까지 가져온 코드를 여기다 바꿔 넣습니다. 함수 안으로. 그러면 그 대신 여기 요 가지고 오는 그 인덱스가 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리스트 이름을 북이라고 지었으니까 그 처음에 있던 부분들을 북으로 다 수정을 해 줘야 되고요. 얘를 호출하는 부분만 포문을 통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아이템을 가지고 북 리스트 append 하는데 거기 있는 것은 북 get book info에서 리턴한 값을 append 하도록 그렇게 호출하는 문장을 적어 주시면 제가 요 결과를 지우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처리를 했고요. 자, 오늘 우리는 웹 데이터 수집의 기본기를 다 배웠고요. 웹 스크래핑은 HTML 이해와 그 또 라이브러리의 활용을 잘 해야지만 처리가 되는 거고, HTML 콘텐츠 영역의 바디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div 태그로 구분해 놨을 때 그 관심 있는 div를 선택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이디나 클래스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 그 해당하는 페이지는 리퀘스트로 가져오면 되고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정보는 find나 find all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를 잘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제 웹페이지가 계속해서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 웹페이지 구조가 바뀔 때마다 좀 실행할 때 에러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회차부터는 API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